제발 이참이 무섭다면 꼭 기억하라. 닥터 홍영선이 말하는 암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. 기적처럼 암을 이겨낸 사람에게 또다시 암과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일이 결코 운 나쁜 누군가에게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. 암 생존자들에게 2차 암이 생길 확률은 전혀 암을 앓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2.4배까지 높습니다. 2009년에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 암 생존자들을 관찰을 했더니 2차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정상인에 비해서 30%나 증가를 했고요. 또 2010년에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아암 생존자 8천여 명을 30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그 환자 10명 중 1명에서 2차 암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또 최근에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2차 암이 발생한 사람의 50% 이상이 암 치료가 끝난 지 1년 이내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암 생존자들에게 2차 암 발병이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? 첫째로 1차 암과 2차 암의 대부분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폐암이 생긴 환자의 경우를 보면 그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때 콧속, 식도, 기관지, 폐 이렇게 전부 접촉을 해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런데 우연히 폐에 먼저 암이 생겨서 그걸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지만 그 환자한테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그런 암이 다른 장기에 있어서 두경부암이 생긴다든지 식도암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암제의 일부와 방사선 치료가 2차 암을 유발한다는 가능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도 항암제의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큰 경우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암이 여러 군데 생기지만 처음에 진단할 때 한 군데 있는 암만 발견을 하고 또 그것에 관심을 쏟아서 다른 부에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차후에 그것이 자라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암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기뻐하고 계시나요? 그런데 미안하게 2차 암이 지금 여러분을 또 노리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암이 재발하든지 또는 2차 암이 생기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선생님 강의요 너무 잘 들었는데요. 사실 저도 주위에서 암 환자분들 보면 위암이면 위암 검사만 계속 하세요. 유방이면 유방암 검사만 계속 하시다가 2차암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홍여신 씨는 어떤가요? 유방 이외에 다른 곳 검진 잘 하고 계세요? 예, 저는 다행히 저희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예. 유방암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다른 거 예. 검사해봤냐고서 아니요, 그거는 왜 해요? 유방만 하지 않아요? 그랬더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에 처음으로 비뇨기과도 처음 가서 방광암 검사 뭐 하여튼 머리 뇌 검사부터 갑상선 전부 다 있어요. 너무 그래서 잘하셨네요.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검사 다 해요. 그 여진 씨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소홀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. 실제로 네. 어떤가요?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그 2차 암 검진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암 생존자 중에 한 5% 정도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5%밖에요. 어머나 어머나. 그럼 95%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? 예, 검진을 안 하고 계시는 네, 거죠. 정말 자기가 생긴 암에만 몰두해 있는 그렇습니다. 거네요. 그래서 네.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40세가 넘으면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. 그 암 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예.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하고 특히 그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받는 검진을 놓치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다가 나중에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 적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말이죠.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좀 검진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예. 오늘
왜냐면 주제가 이렇게 먹어야 산다잖아요.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. 왜냐면 난 이렇게 먹고 났어라고 하는 조금 약간 선전, 막 이 하면 이게 좋다, 이 하면 이게 좋다, 예.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, 어떻게 먹어야 될지. 실제로 환자분들 가운데는 검증 안 된 그런 식품, 뭐가 어디에 좋다, 뭐 이래가지고 개똥쑥이니 뭐니 막 먹잖아요. 그런 분들 많이 목격하시죠, 외래에서. 그렇습니다. 뭐 많죠. 많이 계시죠. 암센터 가면은 복도에 줄 서 있어요. 업자들이요. 네, 건강식품 업자들이 이렇게 아하. 환자 가족처럼 이렇게 있어서 딱 그 종양내과에서 이렇게 선생님 뵙고 나오면은 접근을 해요. 이제 네. 이렇게 저희 환자 옆에 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. 앉아 있어요.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처럼 지냈다가 그러면 이렇게 보고 막 설명도 안 해요. 맞아. 아 그냥 나는 뭐 먹어가지고 좋아졌는데 그러면 이 교묘하게. 암 환자는요. 그래요? 이 귀가요 갑자기 열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아이 나 좀 보고 앉아봐요. 그러면 맞아. 이렇게 돌아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. 이야. 그러면서 막 받아 적게 돼 있어요. 한석 씨 직접 경험하신 거 경험한 같아요. 거죠. 예. 저도 당연히 경험한 거죠. 선생님 혹시 외래 밖에서 못 보셨어요? 병실까지 찾아와서 예. 환자분들한테 그런 소개 책자를 드리거나 맞아. 뭐 이렇게 주문을 받아 가시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외래에 앉아 계신데요, 선생님. 한번 좀 나가서 한번 봐주세요. 네.